않았지만 제가 차를 마신 지가 한 70년대부터 마셔서 70년대부터면 언제 되나요? 70년대 후반에서 시작 3, 40년 되네요. 한 4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에 검찰총장 하던 김진태 그 김진태 검사가 무슨 뭔가를 뭔가 해가지고 다솔사 그 진주 출신이거든요. 다솔사에서 군 방위인가 뭘 했어요. 그렇다고 그 최범술 스님 원래 전통이 다솔사가 차 전통이 있는 데라 거기서 차를 배우고 만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내가 직접 만든 거다 하면서 그때 차를 만들어서 인삼차 통에다가 그 차 만든 걸 저한테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받은 게 77년 제 결혼하고서니까 77, 8년도 되는가 봐요. 그 전부터 이제 스님들한테 얻어 마셔서 이제 알다가 그 뒤로 쭉 차를 마셨으니까 한 40년은 되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서클 지도교수도 하고 또 제 밑에서 한국 차계에서는 거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분이 석사하기도 하고 다도철학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식당계 몇 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하는 식으로 약간 들은 풍월도 있고 오래 마시다 보니까 쭉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차는 좀 보급을 하고 즐겨 마시도록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차 좋아한다는 분이 있으면 차 공짜로도 잘 주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권해주기도 하다 보니까 이거 참 그런데도 차 문화가 보급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무식한 도깨비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은 또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식한 도깨비가 가장 기본, 차를 마시는 가장 기본을 오늘 좀 얘기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차를 혹시 생활하신다면 도움이 되도록 해볼까 합니다. 좀 외람된 강의지만은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차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했는데 차가 뭔지도 몰라요. 잘 일반적으로는 무슨 차는 다 생강차, 모과차, 감잎차, 연근차 다 있는데 그런 차 아니냐? 그 차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차가 아닙니다. 원래 차라는 것은 차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차나무 잎으로 만든 음료만 차입니다. 원래는. 근데 차나무 잎으로 만든 음료가 워낙 음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음료가 되고 보편적인 음료, 널리 마시는 음료가 되다 보니까 마시는 음료를 그냥 맛있는 기호품으로서의 음료를 전부 차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강 음료, 모과 음료 이래야 될 것을 모과 차라고 붙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절에는 복사기가 처음으로 보급될 때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복사기를 만들어서 제록스 회사의 복사기가 온통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사를 하는 걸 제록스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록스라는 건 회사 이름입니다. 복사기 회사. 또 그런 거 많죠. 강이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고유명사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강은 양자 강이 강이에요. 중국에. 양자 강만 강이라고 하고 하라고 하천이라고 할 때 하도 고유명사입니다. 황하만 합니다. 황하를 중국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 하자라고 나오면은 그냥 강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조건 황하라고 읽어야 됩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 강이라는 문자가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양자강입니다. 양자강만을 강이라고 한 거고 그 황하를 하라고 하던 건데 워낙 대표적인 강이다 보니까 이게 통칭이 된 거예요. 보통명사가.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도 전부 강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살수대첩이지 살강대첩이 아니잖아요. 살수, 폐수, 숫자를 붙였어요. 전부. 그러니까 한강은 한수, 낙동강은 낙수. 이렇게 숫자를 붙였지 강이라고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려 중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강이라는 게 보통명사로 됐다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정지상이라는 시인이 시를 쓰면서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까?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거기에 보태니. 그러니까 이별 눈물이 해마다 대동강물이 보태져서 강물이 안 마르겠다 하면서 그때는 대동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강이 보통명사가 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제록스 회사가 말한 복사라는 이름이 복사기를 얘기한 듯이. 그러니까
차라는 건 그러니까 차나무 잎사귀로 만들어야 차입니다. 그럼 차나무는 어떤 거냐가 문제죠. 차나무는 세계에서 종으로 따지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종밖에. 그 우리가 생물을 분류할 때 계문, 강, 목, 과, 속, 종이라는 서열로에 제일 넓게 무슨 개냐, 동물 개냐, 식물 개냐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문, 그 다음에 무슨 강,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과, 속, 종. 그래서 과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분류해서 밑에죠. 차나무 과가 있습니다. 차나무 과가 있고 그 밑에 차나무 속이 있고 차나무라는 종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나무 과에는 동백나무도 차나무 과에 들어갑니다. 차나무 과에 동백나무 속이 차나무 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차하고 동백나무는 촌수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마 4촌이나 6촌쯤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요 과에서 차나무과 차나무 속, 동백나무 속 갈라지고 동백나무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동백나무가 있고 차나무 속에 또 여러 종류의 차나무 속에 차나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으면 6촌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6촌. 그러니까 뭐 동백나무하고 보시면은요, 차나무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리산 일대에는 차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차나무하고 동백나무 잎도 반들반들한 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동백나무 다리 잡수지 말라고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그 차나무 속이라고 해도 다릅니다. 뭐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차나무는 단일종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차나무라는 종은 단일종인데 그 밑에 품종이 많습니다. 품종. 종 밑에 품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쌀이 나오는 벼는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2종입니다. 거의 한 종이라고 봐도 되는데 아종 정도가 있어서 쌀이 나오는 벼는 2종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벼의 품종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쫀득쫀득한 밥을 만드는 우리나라 악기발이 계통의 통일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벼가 있고 안남이 나온 쌀알도 굵고 막 그냥 불면 날아가는 그 밥 짓는 그 벼도 있고 굉장히 품종이 많죠. 메토 무슨 메토 그래가지고 품종 개발이 엄청이 돼 있고 고마다 좀 특징이 다르죠. 쌀도 맛이 다릅니다. 그렇듯이 차나무도 그 밑에 품종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씩 기후 여건에 따라서 조금 품종도 달라서 한국에도 자생을 하고 차나무의 원산지를 따지면 대개 중국 남부라고 봅니다. 중국 남부의 운남성이나 그쪽, 그 다음에 사천, 운남, 요 남부 쪽에서부터, 동남아 쪽에까지 원산지라고 보는데, 나중에 지금은 인도까지 많이 퍼졌고, 아프리카까지도 차나무가 이식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차나무를 재배를 합니다. 커피 원산지는 아프리카 북부라는 건 아시죠? 원산지가 아프리카 북부인데, 그게 지금은 오히려 원산지보다 저 아메리카 쪽에 서 많이 나죠, 커피가. 원산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 그쪽이 커피 원산지입니다. 차나무는 중국 남부에서부터 동남아 쪽, 이 원산지라고 보고, 그 나무가 인도, 스리랑카까지 쭉 차나무가 번성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일대는 차나무가 많이 자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차나무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에 맞게 변화가 돼서 상당히 독특한 맛을 내는 차나무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차나무를 제대로 야생차는 굉장히 높이 칩니다. 일본 차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 차잎들이 더 맛이 좋다는 평가를 하는 일본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일대가 다경이라든지 거기서 얘기하는 차나무가 자라기 좋은 아주 천혜의 환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나라 차잎도 굉장히 좋은 차잎이 되는 거죠. 차나무도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차나무가 품종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대만에서 자라는 차나무, 말하자면 동정호가에서 자라는 차나무, 운남성에서 자라는 차나무 굉장히 다릅니다.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차나무는 잎사귀 자체가 엄청나게 억세고 굵고 크게 자라면 그렇고 한국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나무는 단일종인데 그렇게 많은 품종들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종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생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여쭌 게 어떻게 차나무가 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차들이 나오느냐 하는데 첫 번째 답은 품종에 따라서 차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가공법도 달라진다. 차를 만드는 법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벼가 이 쫀득쫀득한 밥을 짓기 좋은 벼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먹습니다. 그건 어떻게 밥을 짓느냐? 조리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을 붓고 그 물을 졸여서 짓는 밥은 한국과 일본에만 합니다. 그 물을 졸여 붙입니다. 저 안남이나 중국 쪽은요, 졸여 붙이지 않습니다. 찝니다. 밥을. 쪄서만 밥을 만드는 식으로 하기. 그러니까 우리 일본과 한국은 물을 분 것을 졸여 붙이기 때문에 아주 쫀득쫀득하고 밥맛이 그렇죠. 중국 쪽이나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그 밥하면 되게 맛없어 합니다. 못 먹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 이러냐, 이렇게. 우리는 저쪽 밥 아주 되게, 이런 밥을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쌀 품종이 다릅니다. 그렇게 밥 짓는. 그러니까 차나무 잎사귀 품종에 따라서 그만큼 가공법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좋은 차잎이 많이 납니다. 특히 대만 고산지대. 그 고산지대에서 나는 차잎은 아주 차잎 자체가 향기가 좀 있습니다. 그 차로는 주로 우롱차라는, 우롱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쓰면 오룡차입니다. 오룡차. 오룡인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우롱이 되죠. 우룽이죠. 우롱. 용이 롱이니까 우롱차. 그런 차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만들어 보면 차잎 자체 향이 좀 있기 때문에 먹어보면 대만에서 나온 차는 먹으면 향긋한 향이 있습니다. 한국 차는 그런 향이 없습니다. 차잎 자체. 그런데 온대 지방의 차잎이라 상당히 부드럽고 대만 차를 우려내서 이렇게 보면 차잎 자체 우러나면 이만해집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차잎 자체가 성장하고 나서의 크기도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성격의 차잎을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차를 가공하는 법 중에 차의 잎사귀가 다른 것을 가공하는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공법의 차이가 뭐냐면은 발효라는 방법입니다. 발효를 기준으로 해서 차잎을 나누면은 차를 나누면은 큰 분류가 가장 쉽습니다. 첫째는 발효라는 건 뭐냐? 효소가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발효 안 시킨 차가 있습니다. 발효 안 시킨 차는 우리나라 녹차는 발효 안 시킵니다. 일본 차들도 대개 불발효차, 대개 푸른 상태의 차를 보면은 벌써 잎사귀 엽록소가 살아 있습니다. 푸른 상태의 차입니다. 발효 안 시킨 차들 불발효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녹차는 다 거의 불발효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그 차잎, 그 재료, 그 자체의 맛을 살리는데 불발효라고 해서 그냥은 차잎을 달여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차잎을 놓고 달이면은, 물을 안 우러나요. 반들반들하고. 나무잎 놓고 우려보세요. 잘 안 우러납니다.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잘 우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가공 과정이 필요한데, 대개 그 일종의 그 가공 과정이 뭐냐. 차잎에 적절하게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야 우러나요. 그냥 상처 없는 차잎을 넣으면은요, 우러나는데 한 세월 걸려서 언제 기다리다 못 받아 죽어요. 그러니까 대개 가공법이 뭐냐. 우리나라는 덕습니다. 그 가마솥에 넣고 가열을 합니다. 비빈다는 이런 방법을 써서 적절하게 차잎에 상처를 내줍니다. 그 과정에서 맛도 좋아집니다. 맛도 좋아지고 상처를 내고. 그래서 그 덕는 방법. 일본 차들 많은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정차를 하는데 정차가 좀 있습니다. 살짝 찝니다. 살짝 쪄가지고 고급차는 말차로 만듭니다. 일본은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로 해서 그걸 이제 저어가지고 그 말차를 마시죠. 아주 고급차입니다. 그리고 또 쪄서 그냥 또 우려 먹기도 합니다. 맛이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 우리나라 차들은 덕으면은 가마솥에 넣고 가열해서 비벼서 이제 해놓으면은요, 약간 구수합니다. 차 맛이. 누룽지 맛 비슷해서는 안 가지만 약간 구수한 맛이. 일본 차들은 대개 정차 계통이나 그거는 구수한 맛보다는 약간 배트름하다고 할까? 배릿하면서도 그 독특한 그 맛이 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일본 차도 고급차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차 문화가 전통이 단절이 안 되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차 좋은 차만이라서 굉장히 차인들도 많았고 좋은 차를 즐겨 마시던 분도 많았는데 단절이 됐습니다. 일본 다도가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일본식 제작법이라든지 일본식 차 마시는 법이 많이 전해졌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차광이었다고까지 하죠. 차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고려시대 이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쓴 차 다리는 시 같은 게 있습니다. 차 끓이는. 그분들도 상당히 차를 즐겨 마셨죠. 자하, 신자하, 자하, 신위 같은 분들, 뭐 근세, 이조 후기, 정약용, 이런 분들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초이선사, 후세 이제 우리나라 차의 맥을 이었다는 초이 같은 분은 다산한테 배웠죠. 정약용한테. 정약용에 보면 초이선사한테 차 좀 보내라고 하는 글도, 편지도 있고 아마 그런 거 보면은 있습니다. 다산이 강진 가서 차 치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발효 안 된 차입니다. 발효 안 된 차인데, 발효 안 된 차는 그 장점이 있죠. 차잎의 가장 순수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잎 자체의 그 차 향기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죠. 가장 간단한 가공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불발효 차는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오래 못 둡니다. 1년 이상 넘으면요, 군둥내가 납니다. 불발효 차는 그 녹차 계통은 1년 이상 묵으면 되게 맛이 없어지고 군둥내라고 하는가? 원래 발효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맛이 변해서 좀 맛이 없어지는. 그리고 불발효 차의 특징은 좀 그대로 차잎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위장장애가 오기가 또 쉽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 소식이 아중반 막깃공심차라고 합니다. 밤에 밥 먹지 말고 막깃공심차, 빈속에 차 마시지 말아라 한 말이 나옵니다. 빈속에 차 마시면은 속을 훌칩니다. 그게 심하면은 그 차 성질이 강한 차는요, 차취라고 해서 삥삥 돕니다.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러워요. 차를 마시고 그런 차취 현상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 녹차 계통인 같은나 반발효차도 그런데 불발효차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반발효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롱차도 굉장히 센 차입니다. 우롱차도 굉장히 차성이 강해서 혹시 빈속에 약한 분이 빈속에 그 우롱차를 마시면은 삥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지럽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들은 가능하면 그 차 먹을 때는 반드시 약간 속이 허할 때는 다식을 먹습니다. 단 거나 이런 과자 같은 거하고 함께 먹는 그런 식으로 먹죠. 하여튼 그게 불발효차입니다. 가장 차의 원재료에 충실하게 먹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반발효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발효. 발효를 하는데 완전 발효까지는 안 가는데 지금 발효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발효가 어떤 개념이냐? 효소가 차 잎 속에 효소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이라는 효소가 차잎 속에 있어서 차 발효시키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나라 차잎도 이렇게 자루에다 넣어서 뜨뜻한 데다가 이렇게 아랫목에다 한참 넣으면 그냥 발효가 됩니다. 왜? 차잎 속에 효소가 있으니까. 그 폴리페놀이 자체 내에서 차잎 속에 있던 효소가 차잎 속의 성분을 변화를 시켜서 발효를 일으킵니다. 그게 발효입니다. 반발효를 시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롱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중에 많이 우롱티라고 나오잖아요. 다 그 반발효차를 우려낸 겁니다. 그 다음에 철관음. 많이 이제 철관음 계통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마시더라고요. 철관음. 일종의 여러 가지 백차라든가 백차 계통의 차들. 그런 차들 전부 반발효차입니다. 모봉차, 은침차, 은침계통, 군산 은침이라든지 은침차라고 하는 거 재밌는 차들이 있어요. 침 모양으로 삐쭉삐쭉합니다. 차 가공해놓은 걸. 재밌는 게 물을 부으면 전부 곤두섭니다. 침이. 재밌어요. 차를. 딱 물을 부으면 차잎이 전부 섭니다. 은침차, 좋은 은침차는 그렇습니다. 그 은침차 계통도 반발효차들입니다. 이제 그 반발효차 중에 아주 무의 암차 계통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대홍포라든지 그것도 완전 발효는 아니고 반발효 같아요. 근데 그게 반발효차.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우리가 반발효차를 마십니다. 불발효차는 한국이나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 예를 들어서 동정 병라춘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것도 명차에 들어갑니다. 10대 명차에 들어갈 병라춘, 동정옥화에서 나는 겁니다. 서호 용정이라고 그래서 용정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호. 용정차는 또 특이하게 반발효인데 차를 가공할 때 상처내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비비고 중국은 일본은 쪄서
분쇄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는 용정 같은 건 볶을 때 그 살짝 볶는데 차 기름을 넣고 살짝 가열합니다. 그러고서는 차잎을 두드립니다. 손바닥으로 쳐서. 그러다 보니까 서고 용정을 구해보면 납작납작합니다. 차잎이 전부. 그 일종의 그 발효가 아니라 우러나게 하는 방법 중에 쳐서 용정을 구해보시면 반드시 납작납작합니다. 차잎이. 그것도 불발효차입니다. 반발효차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이 완전 발효입니다. 적어도 85% 이상은 되게 발효한다고 봅니다. 완전 발효차가 대표적인 게 홍차입니다. 홍차는 정말 차입니다. 차잎을 발효시킨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차라고 하면 영국 사람들은 차 문화가 아주 뿌리가 깊어요. 오랜 동안 마시고 차나무 잎사귀로 만든 것만 차라는 걸 영국 사람들은 알아요. 딱. 그래서 티 그러면은 홍차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티. 독일 사람들은 차 문화가 좀 후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민들레차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보기 좀 웃기는 놈. 왜 민들레차야?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독일은 좀 후진국. 영국은 왜 그러냐? 인도를 지배하면서 일찍이 그 홍차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홍차 계통이 가장 대표적인 완전 발효차입니다. 거의 폴리페놀이 차잎의 성분을 거의 다 변화를 시켜요. 여러 가지 또 아주 특별한 홍차 비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홍차가 나오는데 홍차는 그럼 인도 홍차를 우리가 다질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홍차의 기원은 어디냐? 뿌리는 중국입니다. 역시. 홍차는 중국에 아주 유명한 홍차가 있습니다. 김운 홍차. 혹시 이제 차를 즐기시라고 하면 김운 홍차 같은 걸 구하시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또 정산 소종. 발을정자, 밀산자, 소종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산 소종차도 아마 그게 영국 홍차의 뿌릴 겁니다.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인도 홍차와는 또 다른 중국 홍차의 풍미가 있고 중국 홍차, 인도 홍차 먹어보면은 저는 중국 홍차 훨씬 좋습니다. 인도 홍차나 그쪽 계통은 향은 좋고 그런데 입에서 느껴지는 맛이 좀 떨어져요. 근데 중국 홍차를 먹으면 입에서부터 좋아요. 입안에 느껴지는 느낌부터가 저는 중국 홍차가 훨씬 빼어난 걸 느낍니다. 오래 마시다 보니까. 이게 홍차. 아마도 아편전쟁이라는 것이 홍차 때문에 일어났다는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 문물이 서구로 유입되면서 서양 사람들이 홍차에 뿅 갑니다. 이제 먼저. 그래가지고 홍차 사먹는데 중국 사람들이 고가로 팔아먹는데 얼마나 차를 먹어야 되는지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너무 지출이 커요. 그 홍차를 만드는 법을 좀 배워서 만들래도 안 가르쳐줘요. 중국에서. 그래서 홍차 차 먹는 그 경제적 지출을 만회하려고 중국에 아편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편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그 아편 전쟁의 기원에는 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아주 결사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절대 안 줬습니다. 그 비방을. 지금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 중에 복차라고 하는 호남성에서 만드는 복차가 있는데 복차가 제조법이 중국 2급 국가 기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물론 많이 알려져서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비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홍차 만드는 법을 빼돌립니다. 안 주는데 이제 불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인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셈 지역이나 이쪽에서 홍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도 홍차의 기원이 중국 홍차의 비방을 빼돌려가지고 인도에 가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인도 차나무가 단일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도 아셈계하고 중국계가 조금 다릅니다. 인도 아셈 쪽에서 자라는 차나무는 잎도 넓고 중국 차나무하고 상당히 구비를 들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달아서 맛도 다르지만 거의 성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국의 홍차 비방을 갖다가 인도에서 만들어도 거의 홍차 맛이 그대로 납니다. 근데 약간 좀 달라서 인도 홍차의 독특한 맛이 나올 수가 있는 게죠. 그래서 거기도 뿌리가 꽤 오래돼서 지금은 인도 홍차의 명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홍차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걸 구해 먹어보면은. 그러나 역시 뿌리는 중국께서 갔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게 홍차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린 발효가 어떤 발효냐면은 지금 차 내부의 발효입니다. 차잎 속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효소가 차잎의 성분을 바꾸는 발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의 발효가 있습니다. 후발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의 발효를. 후발효라는 개념은 뭐냐? 그냥 발효가 아니고
내부의 발효가 아니고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가서 차잎을 띄우는 발효를 후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곰팡이, 뜸팡이 종류가 차잎에 들어가서 외부의 그 미생물이 차잎을 변화시키는 발효를 일으킬 때 그걸 후발효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과정, 살청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발효를 시킵니다.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 후발효는 오래 보통 걸리는 후발효차들이 많은데 하여튼 후발효차의 가장 대표적인 차,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가서 띄우는 발효차로 대표적인 것이 보이차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는 푸월차라, 발음을 하면 푸월인데 보이차가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가서 띄워내는 발효차의 대표적인 가장 널리 알려진 게 푸월차, 보이차입니다. 보이는 지명입니다. 중국 운남성 저 밑에 월남 쪽 위에 이제 운남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윈난이라고 하는데 운남성에 있는 땅 이름이 이제 원래 현이었습니다. 보이현. 그러던 것이 워낙 보이차가 유명해지고 거기에 차가 집산지입니다. 보이현이. 그러다 보니 지금은 보이시로 승격했습니다. 보이시로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커져서. 지금 차 거래가 거기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보이차는 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올려놨다는 말도 있어요. 보이차 그냥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제 스님들이 처음에는 우리나라 스님들은 주로 지리산 인근에다 녹차를 주로 마셨는데 참 좋은데 각성작용도 있고 참 좋은데 이거 오래 마시다 보면 잘못하면 위장을 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후발효차는요 위장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후발효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보살님들이 또 스님들이라면 깜빡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인다고 운남성 가서 보이차를 막 쓸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보이차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요. 중국 보이차 값을 올려놓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기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원래 좋은 차입니다. 보이차는 유명한 차입니다. 유명한 차인데, 좋은 차인데 그 이상의 값을 실제 가치보다 더 오르게 한 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후발효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콩으로 먹을 경우하고 그걸 매주 쑤어 먹는 경우하고 다르잖아요. 매주 띄운 거나 마찬가지 후발효라는 건. 매주 띄운다는 건 미생물이 들어가서 곰팡이가 들어가서 매주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갖다가 후발효차는 매주 띄워서 먹는 거하고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냐 이렇게 물으면 참 난감해요. 그건 매주가 좋냐, 콩이 좋냐 그러는 거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콩은 콩대로 좋고 매주는 매주대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가장 차잎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서 있는 것은 역시 불발효차. 불발효차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단점이 있어요. 생콩이 아니라 콩 먹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비유를 하자면 단단점이 있죠. 역시 불발효차는 위장장애도 조금은 발효차보다 셉니다. 근데 반발효차는 위장장애가 없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롱티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빈속에다 우롱차 같은 거 잘못 먹으면은 속이 훌치고, 아주 괴로운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위장의 튼튼함으로 얘기하면 저만치 튼튼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 못하는데, 한 몇십 년을 체한다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저는 위장이 탈이 나본 체험이 몇 번 있는데, 아주 집안 식구들이 다 꼬시다 그래요. 동정을 한 번은 자기 전에 제가 찬 걸 잘 먹어서 자기 전에 빙수를 3개를 만들어 먹고 바로 잤어요. 그 집에 빙수 만드는 기계를 갖다 놓고 그것도 이렇게 얼음해서 그냥 3개를 먹고서 바로 잤더니 그 이튿날 여기 위장이 뭔가 부어서 매달린 것처럼 아프고 한 사흘 설사하고 고생. 집안 식구들이 하나도 동정 안 하고 꼬시다 그러더라고요. 자랑했었더니 무식한 애들도 무식한 아빠 싸다고 아빠 싸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체한다는 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녹차들 한 주전이나 2주전 아침나들에 한 주전이나 먹고 나면 속이 조금 약간 거북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만든 녹차도 너무 아침에 빈속에 많이 먹으면 안 좋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녹차의 향과 맛은 또 아주 당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차잎의 순수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반발효차 계통은 녹차보다는 훨씬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발효를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반발효차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차들이 반발효차입니다. 은침차라든가 반발효차 중에 아주 그 죽여주는 차들, 오룡차 계통도 있고 뭐 철관음, 철라한, 무이암차라고 하는 것 중에 대홍포 그런 차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후발효차만이 중요한 게 후발효차만이 오래될수록 맛있습니다. 그게 몇십 년 묵은 차다. 그 반발효차나 불발효차는 몇십 년 묵으면은 맛 버려서 못 먹습니다. 후발효차만이 오래될수록 맛이 부드러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차 계통. 후발효차는 보이차만 있는 게 아니고 호남성의 흑차들 계통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호남 흑차가 후발효차의 뿌리라고 합니다. 호남 흑차가 운남성으로 전해져서 운남 보이차를 운남성에 가서 보이차를 만드는데 원래 호남 흑차가 운남성에 전해지면서 운남성 흑차, 말해 후발효차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으니까 호남성의 흑차가 많습니다. 호남성의 흑전차, 화권차, 아니면 복전차, 복차 이런 차들이 다 호남성의 후발효차들입니다. 많은 차들이 있는데 후발효차만이 오래될수록 맛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차를 녹차를 몇 년 묵었다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후발효차는 그러니까 오래된 술이 맛있다는 거 비슷해요. 그 술도 후발효 계통이에요. 예를 들어 술에도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가서 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술 만드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묵은 장이 굉장히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발효가 오래되면 아마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지 모르지만 후발효차 계통이 오래될수록 맛있습니다. 그래서 후발효차, 오래된 후발효차는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보이차, 보이차도 이제 그 후발효도 한 가지 계통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이차를 얘기하면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가서 띄워내더라도 단기간에 띄워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숙차라고 그래요, 그걸. 예를 들어 엔실레이지가 특별히 띄우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다가 차입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모를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띄워냅니다. 그래서 숙차입니다. 근데 빨리 발효해서 몸에 해롭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해롭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빨리 띄워내는 방법이라 오래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맛있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 숙차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이차를 많이 구해서 먹을 때 숙차 계통을 구해서 먹습니다. 보이 숙차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비싼 보이는 뭐냐? 생차입니다. 생차. 노차라고 하기도 생차라고 하는 그거는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연 상태에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그게 보통 7년 이상은 묵어야 보이차 맛이 납니다. 보이차는 그 운남성에 대한 차입은요, 굉장히 차입도 크고 굉장히 향도 강하고 그래서 맛이 강해서 그 생차를 먹으면은요, 독합니다. 엄청 독합니다. 저 같으면 이제 생차도 맛이 좋던데 저는 차를 많이 마신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오래 마신 사람들은 좀 차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그래서 차는 좀 독하게 먹습니다. 조이차도 차를 뭐 진하게 먹는 경향이 있는데 맛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인들은요 먹으면 너무 독합니다. 강합니다. 이게 7년 정도 묵어야 맛이 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묵어서 50년 이상 묵었다, 60년 묵었다. 그러면은요 450g 보통 한 편 이렇게 만드는데요. 뭐 제가 요 최근에 450g에 1,500만 원짜리를 얻어 먹어봤어요. 450g에 1,500만 원이면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1,500만 원이 비싼 거냐? 아니에요. 몇 천만 원짜리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450g 한 요만한 동그란 거예요. 450g이라는 게 먹은 거 하나에 제가 요 최근에 먹어본 게 그것도 싸게 준 거래요. 누가 샀다고 하면서 먹어보라고 해서 먹는데 맛은 좋더라고요. 요런 거 하나에 1,500. 말다 했죠. 근데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50년 이상 묵은 거는 비싼 거 아니에요. 2,000, 3,000 막 나와요. 어떤 거 억대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좋은 거냐? 아니에요. 희소성. 이제 그렇게 묵은 차들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묵힌 정말로 제대로 좋은 차잎을 쓰고 좋은 차잎을 써서 그렇게 오래 묵은 차들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차잎이라는 것도 뭐냐? 아주 차 얘기하면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차입자이라는 게 엄청나게 차입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밭에서 재배를 한 차, 딴 잎하고 고차수라고 그래서 야생 상태에서 딴 차입은 차입 자체가 엄청 다릅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딴 차들은요, 대부분 비료와 농약을 씁니다. 그리고 전지를 계속해서 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서서 따야 되니까, 노동력이. 계속 그래서 전지에서 짧게 만들어 놓고 계속 서서 딸 수 있게 하고, 요즘은 기계 채취합니다. 차 농원에서는 전부 기계로 차입 따서, 수공하지 않고 기계로 썹니다. 잎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차입도 전부 기계 채취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차잎이 맛이 달라요. 우선 비료를 주면은요, 지 표면에 양분이 있기 때문에 차나무 뿌리가 깊게 퍼지지 않습니다. 깊은 데까지 해서 양분을 흡수하지 않아요. 지 표면에 있는 양분을 그냥 흡수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좀 씁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차잎 자체가 쌉니다. 비싼 차잎은 우선 우리나라만 해도 야생 차잎. 엄청 비싸요. 야생 차잎을 구해서 차를 만들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산청이나 이런 데 가면 할마씨들이 야생 차잎 따다가 장에서 팔았어요. 요새는 귀하죠. 야생 차잎을 따서 차 재달한다. 엄청 비쌉니다. 중국도 운남성 같은 데 가면은 차밭이 많아요. 다 그거 비료와 농약을 좀씩 씁니다. 그럼 고차수가 있어요. 고차수라는 건 뭐냐? 오래된 차나무들, 교목 상태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건 우선 채취 비용 자체가 엄청 듭니다. 자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차나무에. 서서 못 답니다. 그러니까 채취 비용이 엄청 나가고, 차나무 뿌리가 깊이 벗고 자생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다, 나쁘다. 이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맛이. 하다못해 제 친구가 후배죠. 후배가 운남성에 교환교수로 1년 갔습니다. 교수는 각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예 노리고 보이 쪽으로 갔어요. 운남성. 보이 자산지로. 거기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샹그릴라라고 하면 지상낙원이 그 근방에 있다는 소리. 샹그릴라. 거기입니다. 운남성이. 사시사철 꽃이 피는 동네. 보이현. 지대가 높아서 남쪽인데도 그렇게 무덥지 않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보통 고차수를 관리를 합니다. 소수민족들이. 야생 차나무. 거기를 차를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 때 그쪽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한국의 라피네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대요. 라피네 화장품을 두어 세트 가져가서 그 차밭 주인 아줌마한테 라피네 화장품 세트를 하나 줬더니 완전히 뿅 가가지고 막 그냥 끌고 다니면 안내를 하는데 어느 정도 다르냐? 요 차나무 잎이 맛있다 그러더래요. 차나무마다 맛이 다르대요. 정말 달라요. 봉황 단총차라고 하는 거는요, 봉황산의 단총차라는 건 차나무마다 잎이 맛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향이 나고 무슨 향이 나고. 그 정도로 달라요. 그런데 하물며 밭차하고 이거 야생 차나무하고 맛이 같을 리가 있나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같이 자라도 옆에 나무하고 달라요. 아니 은행나무 길거리에 은행나무 가로수에 낙엽 드는 거 한번 보세요. 몇 미터 차이 안 내는데 여기는 파랗고 여기는 노랗고 그래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나란히 있어도 은행나무도 그렇게 나무마다 하는데 차나무마다 잎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마시고 다르다는 건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제다를 하는 친구 문제가 있는데 한 번은 차를 보내왔어요. 근데 차잎을 보니까 차잎이 꽤 굵은 차잎이에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이 좋아요, 차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이 차 맛있다. 이거 무슨 차냐? 그랬더니 이게 선생님 그거 사실은요, 대작이에요. 중작을 넘어서서 꽤 오래된 센 이거죠. 이게 나중에 얘기하면 우전차가 있고 세작 중작 하는데 꽤 오래 5월 넘어서 6월 가까이 딴 차입이라는 거예요. 5월. 근데 맛있어요. 야, 그런데 이거 우전차처럼 맛이 좋네. 내가 그랬더니요. 이게 정말 지리산 천은사 뒤에 가면은 야생 차밭이 있어요. 뿌리를 깊게 아주 거기 차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맛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밭하고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차입으로
차입 자체가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차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너무 좋은 차 밝히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중국 사람들 말에 술 먹어서는 안 망해도 차 먹어서는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급 고가의 차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거 하나에 글쎄 몇 천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지. 정말 부호 아니면 망하는 수밖에 없죠. 그건 아주 하여튼 후발효 차만이 오래될수록 맛있다. 아니야, 아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차 계통은 보통 몇 년 묵은 보이다 그러면서 뭐 얼마다 그러는데 대개 가짜입니다. 대개 가짜입니다. 사지 마세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중국 신문에 났습니다. 중국 자기들 신문에 우리 뭐 오래된 보이차라는 거 대개 가짜라는 걸 중국에서 폭로했습니다. 네, 중국은 가짜 만드는 도사들입니다. 진짜 도사입니다. 그게 진짜 믿을만하고 정말 차에 박제하는 사람이면 가짜 사기 딱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냥 중국 가서 오래되지 않은 차 사세요. 그럼 먹을만 해요. 괜히 오래된 거 찾다가 속아 사시지 마시고, 그리고 한 10년 묵었다는 게 또 그런 정도 쌉니다. 10년 묵은 것 정도는. 그렇게 안 비싸요. 여기다 쟁여놓으면 또 어느 정도 맛이 또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먹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너무 비싼 차는 찾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얘기가 좀 헝클어졌습니다. 발효, 그러니까 불발효, 반발효, 완전 발효, 그 다음에 후발효라는 네 종류는 아니고 후발효 차가 오래될수록 이제 맛이 좋아지고 비싼 차들은 후발효 차들이다. 후발효하고 완전 발효하고 틀립니까? 완전 발효도 내부 발효입니다. 그러니까 홍차도 차 속에 있는 폴리페놀이 차잎의 성분을 바꾸는 발효입니다.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가서 띄우는 발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발효만이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가서 매주 띄워도 띄워낼 때 후발효라고 합니다. 완전 발효까지는 지금 홍차까지의 발효는 차 내부의 발효예요. 내부에서 발효가 일어나요. 차 그 안에서. 후발효만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갑니다. 그게 후발효죠. 그러니까 후발효는 근데 후발효 쑥차도 먹을만하고 후발효 차 중에 하나 복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차라고 하는 거 주로 어디서 먹느냐면은 복차는 호남성이나 사천성에서 만들어서 실크로드 쪽에서 많이 먹습니다. 실크로드 동부 쪽 중국의 동부 이쪽으로 오면 복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되게 실크로드 쪽에서 일본에서는 그 복차가 아주 한번 유명세를 타서 그 복차를 실크로드의 신비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지금 서안이나 시안이라고 하죠. 장안이, 옛날 장안. 시안 쪽에 가면 복차가 시중에 나옵니다. 그건 주로 서쪽에서 먹습니다. 복차는 중국 2급 비밀이에요. 국가 비밀. 제조법이. 15번 발효를 시킵니다. 15번. 그래서 복차를 만들고 나면 금화라는 복차만 입힙니다. 복차를 딱 뭉쳐놨는데 딱 쪼개보면 노란 점이 다다다다닥 막 깔려져 있어요. 그게 금화라고 부릅니다. 세금자, 금이라고, 꽃화자. 그게 일종의 뜸팡이, 효모계통이 번식을 하며 특이한 금화라는 그 흔적을 남깁니다. 예전에 제가 그걸 즐겨 먹었는데 누가 달라고 그래서 그 차를 줬더니 나중에 만났더니 막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냐. 왜 벌레똥 싼 차를 줬냐고. 이런 무식한 놈. 좋은 차 줬더니 그걸 벌레똥이래. 왜? 노란 게 또또또또 있으니까 벌레똥 같죠. 그런데 복차만이 금화가 핍니다. 금화가 안 피면 복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화가 아주 특수한 효능이 있다고 그래서 금화의 효능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상당히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 금화만을 지금 추출해서 어떻게 배양을 해보려는 연구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독특한 차입니다. 금화라고. 그런 차들. 그것도 속성 발효 일종의 15번 발효를 계속 시킵니다. 주로 실크로드 쪽에서 먹는데 그 실크로드의 신비라고 불리는 차죠.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 후발효차. 요게 되게 발효 정도에 따라서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정리를 하자면 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아주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구분하는 걸로 따지면은 그건 전혀 올바른 구분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이제 언제 차입을 채취했냐에 따라서 우전차, 그 다음에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채취 시기에 따라서 차입이 다르죠.
일창삼기라고 그래서 보통 차입이 나면은 그 창 하나 삐죽하고 깃발처럼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고구 이전, 24절기 고구 이전에 차입을 채취하면 그걸 우전이라고 합니다. 시기. 아주 어린 차입입니다. 고구 이전에 딴 차입이니까 차입도 아주 보드랍고 첫 차입입니다. 첫 차입. 우전입니다. 근데 수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적습니다. 아주 여립니다. 우전은요, 야생차 우전은요, 이거 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 우리나라 그 차기에서는 좀, 이제 방귀깨나 끼는 그 여연스님 계시죠? 여연스님이 일제암, 그, 초이선사가 했던 일제암 암주를 오래 하셨고, 차를, 제달을 잘 하십니다. 여연스님이. 그게 한 15년인가 20년 전인가 그렇게 전도 되는데, 알죠? 한 번은 그랬더니, 아, 성교수, 내가 차 한 봉 줄게. 차를 한 봉을 줘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성교수, 내가 이거 한 봉에 60만원씩 받았던 차야. 100g에. 비싸죠? 지금은 아마 그 가격에 못 살거려. 야생차를 제달해서 우전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 한 봉에 100만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수량 자체가 좋고 맛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보니까 우전차는 맛도 좋고 기운도 좋다고 하는데 햇빛을 많이 안 쬐서 그러니까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유효 성분이 좀 딸리는 데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 따라서 먹는 건 좋지만 너무 우전차만 고집할 건 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작이라고 합니다. 원래 차잎이 참새 혓바닥처럼 새 혓바닥은 뾰족하다 그래서 그걸 작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설차. 그건 차잎의 모양으로 작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우전, 그 작설이라는 것을 작자를 따가지고 세작, 아주 가는 작설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작설, 세작, 조금 지나면 중작, 대작. 대작 되면 이제 아주 차잎이 클 만큼 컸을 때 대작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가공해서 먹어도 다 좋은 차입니다. 너무 고급 차를 고집할 것은 없다. 저 소신입니다. 평소에 늘 마시는데 정말 그 고급차 먹다가 망하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전차 먹어보면 맛 좋습니다. 고급차를 먹어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왜? 맛의 표준이 생깁니다. 입은 정직해요. 그 좋은 차를 먹으면 아 이게 좋은 차라는 걸 압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고집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맨날 먹는 걸 그냥 최고급 뭐 셰프가 한 걸 먹어도 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상적으로 늘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외식, 별식 그래서 특별히 한번 먹고 그러는 거지. 아 차도 그렇습니다. 차는요 일상적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차 찾으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늘 먹는 거. 저는요 집에서 그냥 저는 하루에 2리터 가까이 차를 먹습니다. 아침에 그냥 데려놓으면은 그 큰 주전자에 데려놓고 계속 먹을 차례도 먹습니다. 편하게. 친구 와서 폼 잡고 먹을 때는 다관에다 해가지고 좀 분위기 내고 그러지만 어떻게 맨날 그렇게 폼 잡고 먹어요, 차를.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차, 고급차 찾으면 안 되죠. 그냥 큰 험이 없는 차를 구하시면 늘 마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채취 시기에 따라서 차를 구분하는 법도 있고 굉장히 그 다음에 품종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차 전통이 끊어져서 대개 그 작설차만을 만들었고 우전, 세작, 중작해서 간단히 이제 일본 차 제작법을 데려오기도 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로 상당히 다양한 차들이 만들어집니다. 황차. 이제 발효차를 우리나라로 만듭니다. 아직 후발효차 계통은 유명한 차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발효차들은 우선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후발효차는 아직 유명한 차 없습니다. 그러나 홍차 비슷한 차들을 우리나라 차입으로 만든 차들이 꽤 있는데 맛도 좋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발효차도 꽤 괜찮은 수준까지 왔다. 황차나 홍차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해 먹어보실만 하죠. 예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효차들을 먹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차 우리나라 문화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그 손님들이 전차라고 그래서 차잎을 이겨가지고 동전처럼 구멍을 뚫어서 꿰고 다녔습니다. 실에다가. 오랫동안 꿰고 다니다 보면 다 발효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 하나 깨가지고 넣고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그거 발효차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팔 끓여 먹습니다. 발효차들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차 품종이 우리나라도 품종에 따른 여러 그 종류의 차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과도기에 있고 여러 이제 그 태평양이라든지 거기서 만드는 차입들 그걸로 이제 대중적인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차 문화 보급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차 전통이 끊어져서 다양한 차 품종이 나오지를 않고 우선 그 맛있는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차도 있는데 우리나라 우선 차 수종 자체가 일본 차 수종을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차 농장, 보성이나 저 한라산, 저 제주에 심은 차들은 되게 일본 차 수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확량이 많고 병충해 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야생차가 그렇게 안 돼서 육종이 우선 덜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차나무를 가지고 제대로 우리 땅에서 나는 차의 육종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주 생산량도 많고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차를 가지고 좋은 차입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차문화 전통이 끊어지면서 일본은 오랜 동안 뿌리 깊게 지역마다 차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획일적인 차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차문화에 대한 욕구를 대대로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차도 고급 차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거기에 비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이제 좀 부러운 점이죠. 그런 게 우리 차문화의 현황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왜 이제 제가 이렇게 차문화, 차 얘기를 계속 하냐? 왜 차 마시냐? 자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맛이 좋습니다. 차가. 제가 맛이 좋다고 하면 제가 침 생기잖아요. 진짜 좋은 차 먹어본 사람은 차 맛 좋다고 하면 침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커피하고 가장 널리 마시는 음료 커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커피는요, 처음 마시는 사람도 맛이 좋다는 걸 압니다. 커피 향이 구수하고 특히 커피 볶는 냄새 같은 건 좋습니다. 그 단기 승부로 하면 커피가 아마 유리할 겁니다. 짧은 승부로 하면은. 그런데 장기 승부라면 차가 절대 안 밀립니다. 진짜 좋은 차들을 마셔본,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진짜 좋은 맛있는 차는요, 환장하게 맛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차 맛이 처음 마셔도 좋은 차를 먹어보라고 할 때는 제가 많이 권하는 게 대홍포 같은 차를 권합니다. 근데 비싸요, 그게. 공항 같은 데서 외국 나갔다 오시다가 중국에 나왔어요. 대홍포라는 차를 구해서 큰 대자, 불그렁자, 못포자입니다. 대홍포인데. 무이암차입니다. 근데 대홍포는 먹어보면 정말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 대홍포를 먹고 나서 좋은 대홍포를 구해 먹으면 1시간 후에도 목구멍에서 차 향기가 솔솔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날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근데 진짜 대홍포는 먹을 길이 없는 겁니다. 대홍포는 나무가 2그루밖에 없습니다. 딱 2그루입니다. 대홍포 나무가. 중국의 그 대홍포 2그루는 중국 사람들 초소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원 대홍포 2그루에서 나온 대홍포는 먹을 길이 없어요. 중국의 최고급 공산당 간부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거. 예전에 닉슨인가 모택동하고 만났을 때 모택동이 대홍포를 줬다든가 얼마를 줬대, 차를 얼마 줬는데 닉슨이 주을레하고 만나서 모주석이 차를 이만큼 줬다 그랬더니 주을레가 외교적인 수사인지만 주석께서 중국의 반을 주셨군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걸 겁니다. 아마. 하여튼 그런데 2그루인데 이 2그루가 워낙 맛이 좋아요. 전설이 있어요. 그 2그루에는 어떤 사람이 과거 보러 가다 병에 걸려가지고 스님이 그 차입을 데려줬는데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과거를 봐서 합격을 했어요. 급제를 해서 벼슬하다가 근데 공주인가 왕비인가가 또 비슷한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병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급히 그 차입을 구해서 그 스님이 하던 대로 데려갔더니 병이 나섰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속리산 정예품송 벼슬 주듯이 그 왕이 중국 사람 붉은 거 좋아하거든요. 차나무를 포상을 하느라고 붉은 비단을 내려서 차나무를 확 덮어줬다. 그게 대홍포다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2나무입니다. 2그루. 그거를
꺾꽂이를 무성생식을 해가지고 번식을 시켜서 첫 번째 번식을 1세대 대홍포, 또 거기서 또 번식을 2세대, 3세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번식을 시켜도 그걸로는 감당이 안 돼서 요즘은 무이산 그 지역에서, 무이산은 참 명산이죠. 무이산 일대에서 나는 차잎을 구해서 대홍포식으로 발효시킨 건 다 대홍포입니다. 근데 다 맛있습니다. 그 대홍포를 구해 먹어보시면은, 아, 차가 이렇게 향기롭구나. 중국 홍차들, 기문 홍차나 정산소종 구해 먹어보시면 진짜 인도 홍차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값도 꽤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맛이 좋은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먹어본 차로 그 향 좋고 맛 좋은 거로는 그 대홍포가 좋고, 그 다음에 봉황단총이라고 하는 차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차나무마다 맛이 다르다는 건데요. 과일 향이 나고 그럽니다. 차잎에서. 독특한 봉황단총차 같은 거 엄청 비싸고, 먹어본 중에 그 이제 불발효차나 반발효차죠. 냉동 철로차는 차를 차잎사기를 냉동한 상태로 그 보존하는 그 차인데 향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차는 생산 중단됐다. 냉동한 상태로 전부 운송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비싸 그래서 요즘 생산 중단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반발효차나 그런 데 향이 그렇게 좋습니다. 후발효차 계통은 처음 마시는 분들은 그 향을 그렇게 직접 못 느껴요. 왜냐하면 후발효차는 조금만 어떻게 이상해도, 왜냐하면 곰팡이가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지푸라기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왜 그 산에 가다 낙엽 이렇게 들치면 나는 냄새. 왜요? 그 차잎색이 약간 그 발효시킨 거니까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많은 그런 냄새가 좀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는 사람인데 그걸 먹다 보면은 진짜 맛을 느끼면은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후발효차도 진짜 맛이 좋습니다. 후발효차. 그런 차, 우선 맛이 좋아요. 기호 음료라는 거는요, 맛 안 좋으면 기호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는 우선 맛이 좋은 겁니다. 기호 음료로서 그렇게 널리 퍼졌다는 건 맛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맛이 좋으면서 기호 음료로서 그런 게 각성작용이 있죠. 커피와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카페인과는 달리 차의 카페인은 훨씬 분해가 잘 되고 부작용이 적다 그럽니다.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각성작용을 누리면서도 훨씬 신체의 어떤 그 부작용이 적은 음료가 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커피하고 비교하면 차는 커피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유효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차만 잘 마셔도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꽤 들어있고, 미네랄, 아주 미량의 원소이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 마그네슘이라든지 철분, 아니면 구리,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이 아주 차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차만 잘 마셔도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역시 그 섬유소라든지 여러 가지 고혈압에 좋은 성분, 그 다음에 변비라든지 그런 걸 완화시키는 성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저는 실제로 그런 임상례라고 할까? 그런 예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종교법인의 이사장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노숙자 쉼터, 말하자면 여성 노숙자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제대로 운영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운영하면 정부 보조받고 약간 기부만 받으면 얼마든지 운영이 됩니다. 참 잘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복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때 시설을 할 때 여성 노숙자 쉼터를 운영할 때 여성 노숙자, 말하자면 홈리스죠. 노숙자라고 하죠. 그분들이 우리 시설에 들어오려고 막 경쟁을 했습니다. 자리가 비면 거기 들어오겠다고. 왜냐면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감없이 정말. 그런데 그렇게 잘 해주면서도 늘 구청하고의 관계는 껄끄럽습니다. 구청은 계속 단속 위주로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서 군소리 나면 귀찮아져요. 늘 이제 우리 직원이 그 구청 직원하고 관계를 하다가 어느 날 갈 때 제가 마침 법인하니까 내 좋은 차라고는 아주 대중적인 차인데도 꽤 괜찮은 차가 있어 구해서 회원들한테 싸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때 나중에 그 차 준 친구한테 혼나서 싸게를 못 줬는데
막 뭐라고 하더라고. 송 교수님, 그 가격에 주시면 제가 욕먹습니다. 왜? 도매가로 제가 그걸 얼마에 남기는데, 그 도매가보다 싸게 주시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결국은 값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벽돌차인데, 그 구청 여직원한테 그 차를 하나 준 거예요, 가서. 근데 한 달인가 후에 갔더니 아주 반갑게 맞으면서 혹시 그 차를 더 구할 수 없냐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질적으로 변비가 심해서 변비가 심하면 화장이 안 먹는다네요. 그게 그래요.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근데 그 차를 데려 먹고 나서는 변비가 많이 해소가 돼서 요새 화장이 먹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차를 구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변비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 그러니까 변비에 효과가 있고,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 어떤 차들은 당뇨에도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효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특수한 차들은 차잎을 당뇨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습니다. 차는. 특히 이제 불발효차도 좋고 후발효차 계통은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건 임상적으로 제 안 사람이 외식을 집에서 저는 늘 거의 차를 끓여 먹으니까 외식을 하고 속이 더부룩해서 오면은 차를 달라고 그래요.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더부룩하던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고 왔다. 차를 머그잔으로 한 잔쯤 먹고 잤나라고 안 먹고 잤나라고 그 있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대요. 무슨 차를 마시면 좋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분이 여러 분 계시느라. 일어나는 게 다르대요. 어떤 손이 붓는 양반들이 손이 안 붓는다든지 그런 대사가 잘 돼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데, 그건 제 안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 마시는 날하고 안 마시는 날하고 차 일어나는 게 어떤 때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맛도 좋고 몸에 좋습니다. 커피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 문화가 보급되면서 차를 함께하는 대화가 건강한 대화가 많습니다. 술 마시는 대화는 주로 감정풀이 대화가 됩니다. 감정을 쏟아놓고, 차를 마시며 하는 대화는 상당히 고급 대화가 됩니다. 고상한 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차를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몸에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니까 차는 마셔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인의 식생활이 갈수록 고영양화가 진행되면서 옛날보다 훨씬 더 차의 효용성이 높아집니다. 차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현대인들의 어떤 그 기름기 많고 과영양화되는 그런 사람들의 식단이 그렇게 달라지면서 차가 가진 성분들이 훨씬 더 옛날보다 값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현대인의 식생활이 이렇게 되면 될수록 차가 더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게죠. 이 차를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차 문화를 찾는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차 문화가 발달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아직 우리나라 차 문화는 기초적인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차 제품 자체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렇죠? 태평양에 나오는 거 우전이 몇 가지는 밖에 없잖아요. 그러고는 차 문화가 아닙니다. 중국 차 문화를 보세요. 엄청납니다. 차 품종 자체가. 우리나라 차가 좋습니다. 기후가 괜찮은 기후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차입으로 차 문화가 형성이 되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차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과 정신 건강과 몸 건강을 함께 이끌어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차 문화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차인들의 책임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 전통이 끊어지면서 일본 차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차 문화 전통이 제대로 안전해지니까 일본 차 문화를 배워가지고 다 도입내 하면서 너무 똥폼을 잡았어요. 차인들이. 차 마시자면, 나는 차를 잘 모르는데, 왜 차를 알아야 먹나? 커피 마시자고, 나 커피를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대중문화가, 뿌리가, 바탕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 커피 마시듯이 아무 때나 편하게 차를 마시는 문화가 쫙 바닥에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중적인 바탕이 넓어지면 차츰차츰 고급의 문화가 생깁니다. 커피도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 마시는 사람부터 정말로 고급의 커피 마시는 사람은 사양 고양이 똥에서 출해낸 그 원두 가지고 직접 로스팅 한다고 볶아가지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대중문화가 바탕에 깔리고 넓게 깔렸을 때 피라미드식으로 차츰차츰 높은 문화가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차문화 전통이 끊어지고 일본 차문화 전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종의 귀족 계급 노릇을 하면서 너무 똥폼을 잡아 싸니까 일반인들이 저 차를 마시려면 저렇게 폼 잡고 마셔야 되나 봐. 이래가지고 멀리하게 됐어요. 이게 큰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건대에서 찰서클 지도교수 한다니까 그게 30년 전이에요, 거의. 저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다담지에서. 월간 다담이라는 그 디지털만 해서 차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차인들 욕을 너무 했어요. 차인들 너무 똥폼 잡지 마라. 당신들이 그렇게 너무 자유행위 마스터베이션하게 똥폼을 잡아놓으니까 차와 대중의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대중문화가 안 생긴다. 그게 무슨 짓이냐. 제발 좀 편하게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뭐 나무잎 우려 먹으면서 뭐 그렇게 똥폼을 잡고 난리냐. 그래서 막 싫은 소리 잔뜩 했어요. 그러고 고급 문화는 그 위에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그러지 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하면서 폼만 그거 어떻게 나무잎새 우려 먹으면서 그렇게 언제 먹어요? 그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 차를 마시다 보면은 차를 잘 우려내는 기술이 늘어요. 그래서 같은 차입을 우려도 이 사람이 우리냐 저 사람이 우리냐 기가 막히게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수양도 되는 거예요. 차를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물 온도 맞추고 참 섬세하게 다려내는 데서부터 정말 마음 쓰고 하나 하는 데서 수양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그 요구하면은요 거북스러워서 안 먹습니다. 그 대중문화가 딱 뿌리를 갖고 그 중에서 차츰차츰 고급 문화가 생기도록 하는 과정을 안 밟고 너무 폼을 잡아 싸가지고 대중과의 거리를 너무 벌려놨다. 그러니까 우선 편하게 먹자. 그냥 무난한 차들을 구해서 늘 마셔야 됩니다. 마시면 좋아요. 건강에 좋고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맛을 알게 됩니다. 입이요 예민해져요. 차를 마시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됩니다. 스스로. 그러다가 조금 가려 먹게 됩니다. 같은 차입을 우리더라도 어떻게 우리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는 걸 느끼게 되면은 차츰차츰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중문화부터 고급의 차문화까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차문화가 아직 저변이 안 깔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차 좀 만들자. 그리고 차 품평기관이 생기고 제대로 품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해검사 엄격하게 하고 이러면서 차 문화가 다양화되고 저변이 넓어지면은 우리나라 그 국민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무식한 도깨비가 차라리 나서요. 고급 차 문화를 아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해서 오히려 쉽게 못하니까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차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차 생활을 하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차는 가공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차를 가공하면 이걸 병차라고 합니다. 떡병차, 월병이라고 해서 월병이라고 같은 모양이라 병차라고 해서 운남성에 산 보이차는 요것을 하나의 포장에다가 7개를 이렇게 싸서 포장을 합니다. 대나무로 하든지 종이로 하든지. 그게 운남 7자 병차라고 합니다. 운남성에서는 7개를 포장하는 병차. 그 병차라고 하고,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하면 요걸 전차, 벽돌차라고 합니다. 전차. 가공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두면 산차라고 합니다. 흩어질 산자. 산차. 요거는 또 특이한 차인데요. 이런 종류의 차는 죽통차라고 합니다. 죽통에다 차잎을 다져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꺼내기가 좀 복잡한 게 이런 대나무 통에다 넣었던 건데 요건 또 제가 안 풀겠습니다. 대나무 통에서 대나무 껍질을 빼고 알맹이만 요건 굉장히 좀 고가의 차입니다. 요 차는요 이게 50년이 넘은 차입니다. 죽통에 보관.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아무리 싸게 싸도 100만원 넘을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죽통. 제가 구한 지도 요것도 오래돼서, 요런 차들. 병차는 이렇게 작은 형태로 된 거 있습니다. 고차수로 만든 병차.
얼마 뜯어가 먹어요? 예, 예, 뜯어가지고 먹습니다. 이런 차는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건 호남성 후발효 차인데요. 벽돌 단단해서 송곳이 잘 안 들어갑니다.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차를 먹으려면 철물점에서 끌을 하나 사다 망치를 내고 여기다 결 따라서 땅땅 두드리면 쫙 쪼개집니다. 쫙 갑니다. 야, 떼먹기 힘든 차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눌려져 있습니다. 요게 1kg 포장입니다. 요것도 제가 살 때는 이게 한 50년이 넘었어요, 이것도. 근데 보이차처럼 비싸지는 않아요. 이거 호남성 흑차인데 보이차처럼 값이 뛰지는 않아서 요건 뭐 1kg인데 한 몇백도 안 할지 모릅니다. 뭐 요즘 모르는데 요거는 요건 이게 뭐냐면 요렇게 있는 게 교목 고수차라고 하는 게 자연 상태에서 나는 밭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목.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크게 자란 차나무여서 오래된 차나무여서 딴 차입으로 만든 보이차입니다. 요거는 보세요. 그 보면은 숙차도 있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든 지가 10년 됐습니다. 만든 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오래 안 된 분. 요거는 제 후배가 직접 운남성에서 만들어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몇 개를 준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게 좋은 차입으로 교목에서 만들어서 입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있고 오늘은 발효차는 그냥 끓는 물에 그냥 끓는 물에 팔팔 끓는 물 그대로 먹습니다. 오늘 혹시 오후에 남아 계시면은 후발효차를 제가 몇 개 드리고 갈게요. 주십시오. 요거는 복차라고 하는 건데 호남성에서 만든 복차를 근데 걸름망이 있어야 될 건데 걸름망이 있습니다. 요걸 해서 눈에 좋은 차가 따로 있나요? 눈에 좋은 차가 특별히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혹시 전체적으로 신체 건강을 전체적으로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있는데 혹시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많이 취급하는 친구가 제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차를 즐겨 드시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차는 독특한 차죠. 가공 형태인데 이거 뭉쳐놓은 겁니다. 요 차는요 어떤 차냐면은 요 형태의 이게 단양차인데요. 단양차. 요걸 천냥차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천성에서 만들어서 운남 필에서 팔던 차인데 천냥이면은 무게가 천냥 37.5kg 기둥처럼 뭉쳐놓습니다. 이렇게 기둥처럼 요런 형태로 기둥이 돼서 지붕대가 이렇게 올라요. 37.5kg 백냥이면은 기둥으로 요 정도 짤막하고 천냥 백냥 요건 5냥차입니다. 그걸 요즘 너무 큰 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안 사 먹으니까 단냥을 뭉쳐가지고 요런 형태는 그대로 해서 뭉친 5냥차라고 합니다. 요런 차 있고 뭐 차가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차를 설명하는데 저는 이건 이제 요게 전차인데 이렇게 부셔 먹습니다. 집에서 이게 원래 단단한 네모된 것을 이런 형태로 계속 뜯어 먹습니다. 여기 송곳으로 여기 이게 찔르면 여기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먹냐? 먹어보시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처음에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독하면 좀 줄이고. 그래? 이런 거 끓여 먹어도 되고 끓는 물을 그대로 팔팔 그냥 부시면 되고. 예? 요거는 포장이 아마 1kg짜리 포장이었던 걸 제가 이리 보면 1인이 먹을 수 있는 포장. 그거를요 조절하시면 돼요. 처음에 하다 보면은요 먹다 보면은요 이거 너무 입에 역겹지 않을 정도로 맛있을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 같으면은요 차를 워낙 오래 먹다 보면 조금 진하게 먹습니다. 근데 제목 형식으로 처음 먹는 분한테 주면 이거 좀 독하다 그럽니다. 그때는 조금 옅게 먹고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드시다 보면 자연히 조절되니까 전혀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먹다 보면 조금 더 넣는 게 더 낫겠다. 그건 잡히는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려서 먹을 때 네. 언제까지 그걸 우려 먹을 때? 맛 없으면 안 드시면 돼요. 맛 없을 때까지. 예. 맛 없으면 안 드시면 돼요. 그리고 보이차 계통은 맛이 여러 번 우러납니다. 탕수라고 합니다. 그걸 탕수인데 보이차는 67탕을 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차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외손녀가 있어. 잠깐만. 네. 지금 출발해요, 이제. 알았어요? 예.